자, 이번 시간에는 등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보통 등나무뿐만 아니라 화조화를 그릴 때 잎사귀는 주로 먹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열매라든가 꽃들은 채색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번 시간에 등나무는 채색을 좀 써서 그렇게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어요. 역시 녹색 식물이니까 녹색을 먼저 붓에 골고루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녹색 바탕 토대 위에 먹을 찍어서 잎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녹색 잎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여실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등나무 잎사귀는 등나무는 흔한 그런 꽃이기 때문에 다들 익히 잘 아시겠지만 그 아카시아 잎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죠. 양쪽으로 그 잎사귀들이 나란히 돋아나 있죠. 그 생태를 잘 표현해야 되겠어요. 자, 잎사귀가 화면의 구도를 많이 좌우하니까 잎사귀를 그리면서 전체적인 화면 구도, 균형 이런 것을 좀 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꽃을 그려 들어가야겠죠. 꽃은 흰색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보라색을 부채 3분의 1쯤 해서 찍었어요. 자, 마치 나비들이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움필을 해주는 거예요. 나비의 양쪽 날개를 갖다가 활짝 핀 모양새로다가 운필을 하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꽃송이는 좀 짙은 것이 옳겠죠. 원근감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짙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나비 모양새의 등나무꽃 자연스럽게 움필해 줍니다. 너무 경직되지 않게 부드럽게 풀어서 움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가운데 부분은 꽃송이의 입체감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은 좀 밝게 남겨두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야지 밝고 어둡고 그런 입체감 좀 살겠죠. 꽃을 여기저기 배실을 해보는 겁니다. 위아래 좌우 적절히 배실을 해가면서 역시 화면의 구성, 조화, 어울림 이런 것을 생각해야겠죠. 자, 꽃 이파리들을 그린 다음에 꽃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꽃의 그 중심, 꽃을 갖다 짙은 보라, 거의 군청을 좀 많이 섞어서 짙은 보라를 붓에 찍어서 톡톡, 톡톡 두 번씩 움필해서 꽃의 그 꽃을 갖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톡톡, 톡톡 두 번씩 움필해서 꽃을 표현해 준다. 아직 꽃망울은 그리지 않고 있어요. 활짝 핀 등나무꽃 그 아래쪽 꽃송이 아래쪽 보면 꽃망울들이 있죠. 꽃망울 피지 않은 꽃망울 그 짙은 보라로다가 이런 식으로 꽃망울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촘촘하게 촘촘하게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꽃망울을 표현해 준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꽃망울 갖다 표현해 줄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잎사귀가 어느 정도 말랐을 테니까 그 위에 짙은 농목을 이용해서 잎그물을 표현해 주죠. 잎그물은 이파리 중간쯤에서 선을 한 가닥씩 그어주면 되겠어요. 선을 한 가닥씩 그어주면 그 잎그물이 되겠어요. 마치 등뼈처럼 말이죠. 등뼈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잎사귀에 잎그물을 예, 그리고 있어요. 잎사귀를 그렸지만은 역시 뭐 조금 빈약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엔 자 넝쿨 줄기를 그려줍니다. 힘차게, 투박하게, 힘차게, 좀 짙게 넝쿨 줄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짙도 가늘고 엷고 다양한 그 선의 감정을 살려가면서 넝쿨을 그려주는 거예요. 넝쿨을 또 어떤 식으로 그리냐에 따라서 화면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곰곰이 그것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넝쿨을 어떤 식으로 쳐주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흐름이 달라지고 구도가 달라진다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꽃송이의 그 꽃대를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자, 꽃이 허공에서 그대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꽃 위를 갖다 잎사귀로다가 좀 감싸줘야 되겠어요. 이파리로다 씌워서 감싸줍니다. 좀 얇게, 예, 얇게 뒤에서 좀 받쳐주는 그러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을 아주 단목으로다가 잎사귀 갖다가 꽃송이 그 뒤에 받쳐주는 거예요. 얇은 단목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의 짙고 얇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변화도 좀 생각해야 되겠죠. 화면이 조금 좀 풍요로워지고 있죠. 풍성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묵화 밴드가 지금 개설되어 있어요. 수묵화 동호회 밴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네이버 밴드에 가면은 즐거운 수묵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동호회가 있는데 즐거운 수묵화
그 밴드에서 검색하셔가지고서 즐거운 수묵학 밴드에 가입하시면 아무래도 좀 활동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잎사귀로도 아직 좀 더 보완을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주게. 엷은 단목으로 잎사귀를 지금 그려주는데 역시 엷은 이파리에도 잎 그물을 그려줘야 되겠죠. 너무 짙지는 않게. 잎사귀가 엷으니까 잎 그물도 좀 엷게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역시 정리 단계에 와서 태점을 농목을 찍어서 태점을 갖다가 찍어둘 필요가 있죠. 붓에 농목을 묻힌 다음에 줄기 곳곳에 봐서 생기를 갖다가 돋아주기 위해서 태점을 꼭꼭 찍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엔 백록색으로 점을 무수한 점을 갖다가 좀 뿌려서 그림의 생기 분위기를 조금 돋아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또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 수묵화는 역시 점과 선의 예술이라고 하죠. 점과 선, 점을 찍는다거나 점을 뿌린다거나 다 수묵화에서 필요한 그런 화법이 되겠습니다. 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끊겨진 사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점이고, 좀 뭔가 죽어있는 듯한 분위기, 그것을 생생하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점입니다. 그래서 점을 찍는다거나 점을 뿌린다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뒷마무리를 하게 되죠. 자, 넝쿨의 입체감을 갖다가 좀 강조해 주기 위해서 농목으로 넝쿨 줄기를 갖다가 더러
손을 봐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태점을 좀 더 보완해주고 싱싱해지게 그림이 수묵화는 그림 그리다가 틀리면 완전히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되풀이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